사이버 범죄자가 자기도 모르게 남긴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로 그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공격자들이 그냥 잊고 지나간 그 디지털 발자국을 역추적해서 보이지 않는 유령을 잡아내는 기술이죠.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추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도대체 어떻게 이 디지털 세상의 유령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이버 범죄자들은요, 애초에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일회용 서버, 임시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쓰고 공격이 끝나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추적한다는 건 말 그대로 허공에 대고 손을 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유령 사냥은 단순히 코드만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흩어져 있는 점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선을 찾아내는 거의 하나의 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분석가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데이터들 속에서 공격자가 정말 무심코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즉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석가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대체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핵심 무기, 그게 바로 피보팅, 영어로는 피보팅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단서를 축으로 삼아서 그 단서랑 연결된 또 다른 단서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그물, 즉 조사망을 쫙 펼쳐나가는 기법인 거죠. 이 피보팅의 시작은요, 바로 데이터 포인트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P 주소나 파일 해시 같은 그런 명백한 증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공격자가 이건 전혀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신경조차 안 쓴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웹사이트의 구조라던가 아주 작은 아이콘, 심지어는 쿠키 이름 같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결정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의 상관관계, 즉 코릴레이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통된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혀 달라 보이는 악성 사이트 두 개가 있는데 우연히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 개념들을 지도로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 포인트는 지도 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장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관관계는 그 장소들을 잇는 숨겨진 길을 찾아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피보팅은 바로 분석가가 그 길을 따라서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 그 자체, 그러니까 실제 조사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6단계만 거치면 전부 연결된다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놀랍게도요, 사이버 범죄 분석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서버와 악성 코드가 단 몇 번의 피보팅만으로 하나의 범죄자와 딱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피보팅의 진짜 무서운 힘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공격자들은 자기가 뭘 남기는지도 모르는, 하지만 분석가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디지털 지문들, 과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파비콘입니다. 웹사이트 탭에 보이는 이 조그만 아이콘, 다들 아시죠? 바로 저겁니다. 공격자들이 피싱 사이트를 만들 때 기존 템플릿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때 파비콘도 무심코 같이 따라오는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죠. 분석가들은 바로 이 파비콘 파일의 고유한 해시값, 특히 뭐뭐 해시 3, 그러니까 MMH3 해시를 추적해서 전혀 다른 서버들을 하나로 쫙 묶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덤하쉬입니다.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의 뼈대를 이용하는 기술이에요. 공격자들은 웹사이트의 겉모습,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는 계속 바꾸잖아요. 하지만 그 밑에 깔린 HTML 구조, 즉 뼈대까지 일일이 바꾸는 건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바로 이 덤하쉬라는 게 변하지 않는 이 뼈대의 구조를 일종의 지문처럼 사용해서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이것도 같은 놈 소행이구나 하고 밝혀내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다마시의 위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단 하나의 다마시 값, 그러니까 웹사이트 뼈대 하나를 추적했더니 무려 122개의 다른 악성 도메인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온 겁니다.
공격자가 무심코 남긴 이 부조적인 지문 하나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잔체를 밝혀내는 열쇠가 된 거죠. 세 번째 단서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QR코드입니다. 공격자들이 결제나 메신저 연결 같은 걸 할 때 QR코드를 정말 즐겨 쓰거든요. 근데 바로 이 편리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QR코드에 담긴 데이터는 한 번 만들면 잘 바꾸지도 않고 여기저기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한 분석 사례를 보면요.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 하나가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온라인 채팅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결국 이 QR코드 하나가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들이 사실은 전부 한 뿔이었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죠. 자, 지금까지 개별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이 작은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낼 때 시작됩니다. 바로 종합적 상관관계, 영어로는 Composite Correlation의 힘이죠.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비콘처럼 약하지만 넓게 퍼져 있는 신호로 거대한 그물을 던져서 의심스러운 활동 그룹을 일단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정 서버만 사용하는 SSH 같은 아주 강력한 신호를 이용해서 이 그룹은 동일범의 소행이 맞다라고 확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한 신호와 강한 신호를 결합하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공격자 네트워크 지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지도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파비콘 같은 약한 단서, 또 SSH 키 같은 강한 단서, 텔레그램 채널 이름 등등 수많은 정보를 전부 엮어서 완성한 실제 공격자의 작전 지도예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봤을 땐 아무 의미 없던 점들이었는데 이걸 연결하니까 이렇게 거대한 그림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분석가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강력한 증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공격자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아주 창의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을 담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보의 가치는 종종 공격자들이 보호하려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는 것에서 나온다. 공격자가 필사적으로 숨기는 암호가 아니라 무심코 복사해버린 작은 아이콘에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법들은요, 오직 사이버 범죄를 막고 시스템을 방어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